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식신이 위치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묘화실의 연월일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연월일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이론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전에서 대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지, 내 거를 보든 남의 거를 봐주든 뭘 알아야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식신이 있다 해가지고 식신이 무조건 이렇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치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일단은 천간하고 지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위치별로 얘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지지를 위주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천간은 이제 기운이 떠 있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떠 있는데 안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야 하기 때문에, 뿌리 없이 그냥 떠 있는 거는 좀 힘아리가 없다. 그래서 지지에 있는 이 힘을 좀 위주로 이렇게 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천간이 안 중요하고 지지만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지지를 위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식신격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식신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검색해 보시면 제가 식신격 사주 설명한 거 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위치별로 이야기를 할 거긴 한데, 그래도 식신의 정의라든지 이 식신이 뭐하는 기능을 나타내는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라도 좀 짚고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간이 생하는 거죠. 일간이 생하는 거다. 음양이 같고 일간이 생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역할에 대해서 적어 봤는데 세 가지를, 일간과 비견겁재를 이제 설계합니다. 기운을 끌어낸다는 거죠. 비견겁재하고 일간을 이제 설계한다.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생산 활동을 의미한다. 생산 활동을 의미한다. 이거는 식신하고 상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에 대한 과정을 얘기해요. 과정. 어떤 식으로 일에 접근하는지, 그 접근법에 대한 게 식신상관이에요. 그런데 상관은 기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예측하지 못하는,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이라고 했을 때, 식신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위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식신은 정해진 것을 의미하고요. 상관은 즉흥적, 돌발적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식신은 그러면은 즉흥적인 게 없냐, 상관은 정해진 게 없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상관도 정해진 게 있고, 한 가지 일이나 직업을 쭉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식신도 막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십성 각 개체 성향이 일단 정해진 것부터 출발한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식신은 일단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일간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식신에 대한 부분이고, 상관은 이게 나한테 식신이 아니라 겁재한테 식신이에요. 상관은 겁재한테 식신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상관이죠. 간목으로 예를 들었을 때 간목한테 상관 정화죠. 이게 간목일간의 정화가 상관인데, 이 정화는 겁재인 을목한테 식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헷갈릴 게 없죠. 이게 좀 응용해서 본 거긴 한데, 이 상관이라는 작용은 항상 겁재한테 식신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식신을 설명하는데 왜 상관을 얘기하냐, 이게 상관은 겁재한테 식신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식신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근데 내 사전에는 식신이 없어, 상관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겁재한테 식신 짓을 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겁재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주에 겁재는 없고 상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는 행동은 항상 겁재한테 식신짓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상관이란 얘기고, 우리가 식신이 있다 이러면 일간도 있고 식신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식신의 기능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식신이 아니고 뭐 상관이면 뭐 어떠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한 차례 좀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겁재한테 식신이다, 상관은. 상관은 겁재한테 식신이다. 자, 그래서 식신하고 상관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식신은 일간을 편관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편관한테 편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간목한테 편관이 경금이죠. 극을 하죠. 이걸 또 극해주는 게 병화라는 식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싫은 일, 힘든 일, 과정이 번거롭거나 복잡하거나 남들이 좀 하기 싫은 일이나 뭐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게 평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위험하거나 아니면 귀찮거나 힘들거나 뭐 다양한 일 있잖아요. 뭐 3D 업종 뭐 하면은 뭐 더티, 데인저러스, 디피컬트 하죠. 그러니까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는 위험하고 힘들면서 어렵고 더러운, 더럽다는 게 실제로 막 지저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한 치사한 일도 사실 더러운 영역에 속해 있는 거죠. 더럽고 치사하다. 이 더럽고 치사한 거는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치사한 것도 더러운 거랑 같이 돼 있는 거다 이거죠. 어쨌든 이 평관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이 식신은 그런 걸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관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나로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평관들이 적응을 잘하는데, 어떨 때 적응을 잘하느냐,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위험 요소가 없을 때는 적응을 할 이유를 갖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식신을 이해할 때는 이 평관하고도 같이 연관 지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관한테 평관 역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재성을 생한다. 재성을 생한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런 식신 상관, 줄여서 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기 되어 있는 이 생산활동 있죠. 일의 과정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어떤 동기부여랄지 의미부여랄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보람이라든지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성취감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성취감에 대한 게, 누구는 과정에 머물러 있고 누구는 결과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식신은 반드시 과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의 과정,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과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뭐 누구를 만나든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여기에 대해서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이 식신이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한 게 없는데 돈을 받든 누구한테 칭찬을 받든 뭐 일이 어떻게 풀리든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식신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게 식신의 기본 정신이란 얘기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방법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안 되면 또 다르게 하고,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에너지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식신상관에 나와 있다. 근데 식신은 정해진 거라고 했잖아요. 정해진 방식 안에서는 방법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관은 즉흥적이고 돌발적이라고 했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들이든 이용을 하든 정치질을 하든 그 상황에 대한 것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상관이에요. 식신은 내가 좋아서 움직이는 거고, 상관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는 조건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려는 이유가 어떤 돈 때문인데 내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할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아니면은 새로운 투자자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돈 문제가 이제 안 생겼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상실되잖아요. 그럴 때 조건에 의해서 상관은 행동이 바뀝니다. 반드시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태도가 돌변한다. 상관들은 좀 그런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식신은 이게 뭐 편관처럼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는 한 돌변하는 게 한 번에 막 돌변하고 그러진 않고 어느 정도의 그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가능하다. 예측이 좀 가능하고, 마음씨가 넓은 식신도 있겠죠. 뭐 속이 좁은 식신도 있고, 식신 안에서도 다양하니까. 마음씨가 넓은 식신은 저거 화낼만 한데도 참는구나 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씨가 좁은 식신이다 그러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식신의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식신을 다 좋은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식신이 있으면 좋기는 해요. 사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 가장 10개 중에 좋은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거의 식신을 꼽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식신이 있으면 좀 난이도가 좀 내려가긴 한다 이거죠. 아니면은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필살기 하나 좀 얻어가는 것도 있는 거죠.
게임 같은 것도 난이도가 높은데 막 아이템 같은 거를 막 기가 막힌 아이템을 찾다 이러면 좀 할만하잖아요. 막 칼질 몇 방에 막 몬스터들 다 없어지고 막 이러면은 보스 나와라 하면서 막 이제 그런 것처럼 식신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뭐 칼자루라든지 뭐 방패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티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환경 안에서 내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불편하게 작용을 했다 그러면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발전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기는 해도 본인 안에서 이렇게 편한 거 위주로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니까 막 도전의식이라든지 뭐 새로운 거에 대한 탐구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건데 그냥 이 삶에 만족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이런 거 있죠. 그 식신이 이제 그런 기능도 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식신의 다양한 용도 자체가 이렇게 일간하고 비견겁제를 설계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친구를 내가 많이 사귀고 싶다 그러면은 이 식신이라는 걸로 일간하고 비견겁제 이렇게 막 설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걷어 살려서 먹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먹을 거를 나눠준다든지 우리 집 가자 하면서 집에 초대를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끌어들이는 거죠. 야 너도 같이 참여해라, 돈 벌게 해줄게.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야 우리 과제 하는데 너도 같이 하자, 우리 팀에 껴줄게 막 하면서 친구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좀 챙기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챙기는 기능들이 대체로 누구를 닮았냐면 엄마를 좀 닮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엄마 내지는 할머니, 좀 여자 쪽에 이런 부모를 좀 닮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엄마가 나 같은 성격이 아니어도 그런 기질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외부에서 활동적이고 아무리 그래도 반드시 먹는 거하고 인연이 굉장히 커요. 여기 밥식자 들어가 있죠. 식신이 있는 사주들은 항상 이 먹는 거하고 관계가 크기 때문에 비견겁제를 설계한다 했잖아요. 이 비견겁제가 뭐 친구, 형제, 동료 뭐 다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설계한다는 건 기운을 끌어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기운을 끌어내요? 밥을 못 먹은 사람한테 밥을 먹인다. 준비물이 안 갖춰진 친구한테 야 너 내 거 써라, 같이 하자 하면서 생산 활동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게 식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 아이템이 없다, 사업을 하는데 방법을 모른다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은 손해가 나니까 세금 처리를 이렇게 해라, 아니면은 직원을 어떻게 두고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냐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생산활동은 이건 교육이 돼 있어요. 교육, 양육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기른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식신 자체는 이제 기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식신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잘 먹고 생활을 잘 해야겠죠. 잘 먹고 살아야 된다. 집안이 기본적으로 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챙겨가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신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거나 형충을 맞거나 뭐 공망을 맞거나 그래가지고 식신에 하여튼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식신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생산활동을 하려면은 우리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돈이 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 부모가 없어. 뭐 식신이 있는데 뭐 고아로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다가 뭐 잘못되든 건강이 안 좋으시든 부모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식신이 잘못 작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먹고 사는 거는 누군가는 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식신이 있다 해서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오리지널 식신이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좀 있어야지 그게 오리지널 식신이다 이런 얘기죠. 나만 그냥 먹을 정도면 아무리 집안이 망해도 누가 나를 계속 밥을 갖다 주고 막 옆집 할머니든 막 아줌마든 막 챙겨준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남한테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생산활동을 하면서 캐릭터 어필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신에 대한 기본 구조 자체가 여유가 일단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유가 있어야 되고 먹는 거에서 일단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식신이 있다 사주에 그러면 풍채부터가 좀 달라야 돼요. 근데 말랐다 또는 완전히 뚱뚱하거나 완전히 마르거나 극단을 달리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재성을 생한다고 하는 것에는 여기서부터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니까, 돈을 버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식신생재 이렇게 얘기하면 재가 격인지 식신이 격인지, 그러니까 격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가 기준일 수도 있고 식신이 기준일 수 있잖아요. 단순히 식신생재만 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식신생재다 그러면은 식신생재,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식신격의 재성이 용신이에요. 식신생재 자체는 식신이 월제 격을 갖고 있고 재성이 용신일 때 식신생재라고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재성격에 식신을 써서 그걸 또 식신생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식신생재라고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제격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격에 식신이 용신, 그러니까 식신이 투에서 재성을 도와준다, 격인 재성을 도와준다 해서 제격투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제투식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제투식신, 투는 이거 나왔다는 얘기죠. 투출했다. 제격에 식신이 투관했다, 투출했다. 이렇게 용어들이 달라요. 전문 용어를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는 알아들어야 되니까. 식신생재하고 제투식신이 이게 다르다. 기준이 식신이냐 제격이냐 이게 다르죠. 제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재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저게 돈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겠다, 결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격들이다 이거죠. 그럼 뭐 어디 가자 누가 그러면 거기 가면 얼마 주는데, 뭐가 있는데, 뭐가 재밌는 게 있어 하면서 가서 누릴 수 있는 결과 중심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게 된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재성이 기준이냐 식신이 기준이냐 요게 차이가 되게 강해요. 이 재성은 일에 대한 결과가 기준인 거고, 식신은 과정이 기준이에요.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중요한 거예요. 돈을 누가 투자를 해줘도 야 너 돈 없잖아, 돈 어디서 나왔어, 이런 거를 무조건 물어보는 게 식신상관들이 하는 일이고, 재성들은 안 물어봐요. 얼마 도와줄 수 있어, 나 지금 1억이 필요한데 5천만원? 뭐 아니면 뭐 8천만원? 이런 돈에 대한 것이, 재성이 돈 자체가 중요하다면 식신상관은 다양하게 이제 과정들을 본인이 이렇게 또 꾸려야 되잖아요.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출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뒤치다꺼리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회비용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뭐를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법정 소송을 한다 그러면 그 소송하는 그 시간이 있고, 변호사도 써야 되고 방어도 하고 뭐 1심, 2심, 뭐 3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법적인 공방을 할 때 드는 기회 비용, 뭐 시간, 심리적인 타격 이런 것도 다 같이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식신상관들은 그거를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게 식신상관인 거고, 재성들은 계산이 딱 끝나면 끝까지 가자. 의외로 재성들이 더 도전적이고 호전적입니다. 싸우는데 거의 안 빼요. 이게 자기네들이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은 끝까지 가자 이런 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 재성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식신상관보다도 이 재성들의 자존심이 결과 중심적으로는 더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결과의 원천은 식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식신상관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건물을 지어봤다, 뭐 아니면 뭐 소송을 해봤다, 그러면 이 기회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야 그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소송에서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다,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리죠. 식신상관들은 해봤으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이거 그냥 뜯어 말리는 거예요. 주변 친구한테 야 결혼하지 마, 또는 너 누구를 만난다고? 야 너 큰일 나, 하지 마. 이게 말리죠.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해봤으면 이 식신상관들을 뜯어 말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성들은 생각이 어때요? 뭐 왜 말리냐고, 해보라고 하지,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따로 뭐 있는 게 있겠지 하면서, 이 재성이 여러분 돈을 계산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재성은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한 걸 다 생각하는 게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현실적인 현금도 있지만 경험도 있잖아요. 경험도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여행 가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경험을 하고 그 여행을 가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의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많잖아요. 재성은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니까. 그 식신상관은 거기서 뭐 맛있는 거를 먹고
어떤 좋은 추억을 만들고 이러는 거를 생각할 때 재성은 결국에 뭘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르죠. 이게 꼭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성이라고 해가지고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얻을 수 있는 모든 인자에 대한 것들이 다 재성에 대해서 필터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식신상관에 대한 거는 내가 편하고 내 감정이 좋으면 되는 거. 그래서 기분을 잘 맞춰줘야 돼요. 싸우면은 재성은 해결하는 거에 중심을 맞추면 되고, 식신상관은 대화가 돼야 돼. 일단 내가 어디서 빡이 쳤는지, 뭐가 지금 기분이 나쁜지 이걸 좀 알아야 된다. 그게 지금 포인트란 얘기죠. 지금 어쨌든 식신상관 설명하고 재성을 생하는 거 3번에 좀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뭐 어쨌든 아무 얘기나 하면 되죠. 뭐 진도는 나가면 되니까. 그쵸? 재밌죠?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빨리빨리 그냥 진도 나가고 막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게 제가 천천히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다르다. 식신이 기준이냐 재성이 기준이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식신생제여도 제격하고 식신격하고 다르다. 이래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재성이 기준이 되면은 어떻고 식신이 기준이 되면 어떻다. 당연히 식신이 기준이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돈 100만원, 1000만원, 1억을 줘도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짜증이 날 수 있다. 막 싫은 일을 막 해야 된다. 그러면 식신들은 안 한다고요. 때려 죽여도 안 해요. 그렇다고 진짜 때려 죽이면 하긴 하겠죠. 예? 웬만해서 안 한다고요. 근데 재성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준다고, 1000만원 가지고 누가 하냐, 안 한다고. 10억 준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재성의 식신도 움직이는 거 아니야? 뒤에 있던 식신, 야 10억이면 내가 하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실은 재성은 이렇고요, 식신은 이래요 했을 때는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는 뭐 다를 수 있어요. 뭐 식신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야 돈 준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내가 하겠다 막 이럴 수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론으로 배울 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식신은 무조건 자기가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조건 자기 주특기에서 나옵니다. 직업이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뭐 자기가 사는 지역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대체로 내 안에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내가 지금 돈이 많다. 그러면 돈이 많은 것 안에서 움직여지는 이제 사람 환경이 달라지는 거 있죠.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연예인이다. 그러면 연예인 안에서 움직여지는 루틴이 있겠죠. 만나는 사람들, 뭐 매니저니 뭐 스타일리스트 코디님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내가 하는 주특기와 관련해서 움직여지는 게 식신이라는 얘기야. 뭐 송충이는 솔잎 먹고 배추벌레 배추 먹고 그게 다 자기하고 어울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그게 식신인 거예요. 그게 식신인 거다. 근데 아까 상관을 잠깐 설명했지만 상관은 똑같이 과정에 머물러 있긴 한데 좀 생뚱맞은 거예요. 이렇게 사자인데 원숭인데 근데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있죠. 그런 건 상관이에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개방되어 있는 동물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창에서 누가 나를 보고 뭐 던지고 막 먹을 거 주고 약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쇼 같은 거 동물 서커스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상관적인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들. 그게 항상 남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면 그건 상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신은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재성은 일에 대한 결과 중심적인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누가 이제 대신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성의 영역이라고 좀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이렇게 식신, 상관, 뭐 재성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고, 자 그러면 식신이 연월일시에 있을 때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금묘화실 같은 거를 할 때는 나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금묘화실에 대한 거를 이제 할 건데 이게 0세에서 15세까지가 이제 연을 담당해요. 그러면은 이 식신이 연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일간하고 비견겁제를 이렇게 설계하니까 나머지 다른 데서 뭐 축 맞고 뭐 공망 이런 거는 좀 별개로 놓고 보더라도 천간 지지에 뭐 생극제와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연에 일단 있잖아요. 그러면은 15세 이전까지의 환경의 흐름이 전체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이 식신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활동 뭐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잖아요. 0세부터 15세면은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몸이 커지는 시기가 15세까지예요. 남자건 여자건 몸이 클 대로 다 크긴 크잖아요. 이게 만 나이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는 한 16, 17세까지 해당이 돼요. 16, 17세까지. 그러면 거의 뭐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중3에서 고1 수준이니까 키라든지 발육이라든지 이런 게 웬만해서는 몸이 다 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럴 때 식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식신에 대한 걸로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크고 자식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코드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식신상관을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자 사주에서 자식이라고 하고 남자 사주에서는 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자 사주에서의 자식이란 얘기는 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자식을 얘기해요. 여자 사주에서도 식신 상관없어도 자식 키울 수 있죠, 충분히. 대신에 내가 직접 밥 지어가지고 순리대로 잘 챙긴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식신이 제대로 있으면은 무조건 내가 밥을 해가지고라도 먹이려고 합니다. 뭐 식신뿐만 아니라 상관도 그렇고, 식신 상관에 대한 기능들은 내 손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자식한테 꼭 영양가 있는 음식을 이렇게 섭취를 시키려고 선택이라는 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과정인 거죠. 과정. 선택, 과정,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유기농으로 막 해가지고 재료 사다가 손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돼 있는 거 안 사고 내가 직접 막 골라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내가 손수 확인하고, 인터넷으로도 안 사요. 마트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마트가 다 없어져가지고 뭐 전통시장 가는 경우 잘 없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거의 검증되면은 뭐 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식신상관에 대한 시대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거죠.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소매상들이 점점 위축되고 폐업하고 산지 직송으로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쏘잖아요. 광고 조금만 때리면은 바로 그냥 막 오징어 갓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택배로 붙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식신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연에 있다. 이거 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간만 있고 뭐 지지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지지에 있는 걸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식신이 년월일시 어디에든 하나만이라도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크게 없다. 그리고 일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능력 있죠. 그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좀 잘 된다. 뭐 식신이 없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식신이 있는 사람은 더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공감 능력 있죠. 그게 이제 식신의 기본 코드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할 때 친구하고, 야, 너 뭐 누구랑 헤어졌다며, 어디서 뭐 잘렸다며, 얘기 좀 하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밥 한 끼 하자, 술 한잔 하자, 이 말을 꼭 하죠. 뭘 먹으려고 하죠. 근데 그때 돈을 또 누가 내요? 야, 내가 살게, 이미 내가 샀어, 뭐 아니면 내가 사줄게, 나와라. 항상 이렇게 뭘 먹이려고 하는 그 기질들 있죠. 그 식신들이 대체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먹여가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편들어주고 풀어주는 행동, 그런 것들이 식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랑 비슷하죠. 학교 가서 누구랑 막 친구랑 싸웠어요. 맞짱을 깠어. 그래가지고 뭐 내가 막 얻어 터졌어. 선생님한테 불려가면서 막 혼났어. 막 그런 일이 있어.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바로 막 뺨아래 올리고 막 이러지 않죠.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냐 얘기 들으면서 인자한 엄마다 그러면 얘기를 들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네가 잘못한 거고 너 가서 내일 사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푼다 그러면 자식이 말을 듣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가서 사과해야겠구나. 그럼 엄마의 말을 듣고 내일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시켰다고는 안 하겠죠. 야, 엄마가 시켰는데 너한테 사과해야래, 이러진 않죠. 근데 엄마가 시키니까 가서, 야,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심했지, 너 많이 아팠지, 기분 나빴지, 내가 먼저 사과할게, 미안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그런 엄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공감해 주니까, 또 내 마음을 풀어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어떤 비빌 언덕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이제 선뜻 용기를 내서 하는 거죠. 뭐 고맙다고 하든 감사의 인사를 하든 뭐 사과를 하든 다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용기가 필요한데 내가 뭘 좀 먹어야 돼. 좀 먹고서 좀 사람이 좀 살아야지.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불 꺼져 있고 뭐 엄마는 뭐 집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밥솥에 밥 해놨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라 막 뭐 그런 집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 있어 봐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생기겠어요? 관용이라는 것도 다 에너지가 있어야지 나오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관용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이 식신의 기본 코드가 관용이라는 게 이게 나오는데, 이게 다 엄마의 인자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엄마가 아니어도 엄마같이 챙겨주는 사람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그 내 잘못을 말려주는 아저씨라도 학생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필요하면 내 거 줄 테니까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막 가르쳐 주죠. 어른이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 나한테 훈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그게 이제 부모님 같은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모님 같은 마음 중에 아버지보다는 좀 엄마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좀 큰 게 그 식신입니다. 그래서 15세까지의 그런 흐름이, 일단 이런 식신이 좀 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이때 다양한 이런 재주들이 좀 발달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뭐 전체적으로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손재주 있죠. 손재주랄지 뭐 말재주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 능력, 실험정신, 호기심,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막 책도 많이 읽는다든지, 클래식 같은 걸 듣는다든지, 어디 공간 같은 데를 가면은 뭐 기억을 잘한다든지, 뭐 셈을 잘한다든지, 이런 뭐 본인들만의 특별한 개개인의 능력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예술적으로 발달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예, 이런 식신에 대한 기능들이 예술적으로 발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예술적으로 발달이 되니까 예술가로 키우면 좋겠네요. 그거랑은 또 다르죠. 왜냐면 예술성이 있다고 했지, 우리가 예술가가 되려면 그 예술을 통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는 이제 재성의 논리로 가야 되는 거죠. 돈이 돌아야 돼요. 그 예술, 내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쳐, 음악을 해, 노래를 불러. 그러면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이거에서 가수 하시면 되겠네요. 가수는 음반을 내서 음반을 팔아먹어야 되고 행사를 띄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획사도 잘 연결돼야 되고, 방송 출연도 잘해주고, 스태프들이나 방송국 관계자나 PD나 감독이나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노래를 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뭐 악기 연주를 잘한다고 절대 예술가로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도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술가라든지 연예인,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 사실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예술가의 그런 영역은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지, 직업이라는 것은 직업이잖아요. 직이 벼슬 직자예요. 자리가 있어야지 직이 생깁니다. 근데 예술가나 아니면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은 업만 있어요. 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100만 년을 해도 연예인이에요. 100만 년을 해도 예술가고. 그런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그리고 이제 쓰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불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손가락 빠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했던 사람도 안 보이면 뭐 퇴물 소리 듣고 막 하잖아요. 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쌓이잖아요. 연차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인맥이란 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의 특징이 이런 그 파벌 있죠. 파벌. 다른 말로 뭐 카르텔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파벌이 형성이 되게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직이 없기 때문에. 뭐 기자 같은 직군도 그렇죠. 기자 같은 그런 직업도, 내가 100만 년을 해도 기자는 기자예요. 뭐 기자의 어떤 등급이 나눠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서 이제 서로 아름아름 봐줘가면서 조사하고, 어디는 건들지 않고 막 그러는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연예인이든 예술가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연예 식신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악기 연주를 잘했다거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월 시부터 끊겨져 가지고 어렸을 때 이걸 했어야 돼, 저걸 했어야 돼,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쉽지가 않다. 그러려면은 이 힘이, 파워가 세야 된다. 소위 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연줄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걸로 성장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지 않아도 돈 법니다. 행사 나가고요. 가수 생활 오래 해요.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니까. 근데 노래 잘 부르고 연기 잘하는데 안 불러주죠, 사람들이.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식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 예술가로 성공하는 거, 이거랑은 또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른 얘기 할 때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한 거고, 어쨌든 이제 15세까지 식신에 대한 부분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보장이 된다. 대신에 내가 많이 이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단순하게 자식 대우만 받고
누가 막 챙겨주고 이게 아니라 내 밑으로 누구를 챙겨야 될 그런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막내인데 나는 내 밑이 없어요. 다 내 위로 막 언니, 오빠, 뭐 형, 누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실상 거의 장남, 장녀 역할을 하듯이 그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그런 역할로서 형제로서 그런 게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형, 누나, 뭐 언니, 오빠들이 아플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속이 좁을 수가 있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자기 욕심 부리고 막 뭐 나 이거 해달라 그러고 막 그리고 막 누구만 챙긴다 그러고 차별한다 그러고 막 그럴 수 있죠. 이 식신이라는 걸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언니가 아닌데 내가 누나가 아닌데 또는 내가 형이 아닌데 오빠가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지? 할 수 있잖아요. 식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하면서 살라는 계시가 이렇게 딱 사주 명시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애에 있으면은 어린 시절에 형제 관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있겠죠. 다양하게. 그런데 그걸 무조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내가 형제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뭔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동생인데 언니 노릇을 한다든지 오빠 역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식신의 기본적인 습성들이 되겠죠. 자, 어쨌든 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월로 넘어가면은 자, 식신이 월에 있습니다. 월의 나이는 15에서 30세까지죠. 이렇게 15년까지가 연이고 15세가 딱 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14세 말까지가 연입니다. 14세 말에서 15세가 딱 되면은 그때 이제 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15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쓴 거죠. 15년씩 나누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월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 사회성이라는 게 이제 생겨야 되는 나이가 됩니다. 우리가 15세 이전까지는 뭐를 했죠? 이 몸집이 커졌습니다. 이제 발육이라는 게 됐어요. 발육이라는 게 이제 생겨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몸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몸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나이에 자식을 낳으면 뭐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책임을 지기 위한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독립이라든지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캐릭터를 잡아가는 거죠. 사회적인 캐릭터를 잡아가는 나이대가 된다. 30대까지. 자, 그러면은 이것을 보통 이제 식신격이라고 하죠. 월지에 있으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투관된 걸 위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월지 자체를 이렇게 격으로 보는데 식신격이야, 이거 자체가. 식신격이니까 요 나이 시점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생긴다는 거죠. 15년간이. 그러니까 이 15세 전까지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동생들이 태어나고 부모가 하는 일하고 관련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뭐 가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모가 크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나쁘게 되지만 않으면 나는 기본빵은 보장되어 있는, 기본빵은 보장이 돼서 풍족하게 적어도 여유있게는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월로 갔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모하고의 관련이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부모하고의 관련이 이게 뭐냐면, 자, 년도 부모하고 연관이 큰데 년이 풍족하려면요, 이게 부모도 부모지만 조부모로부터 넘어온 재산이라든지 여유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조부모한테 받은 게 없이 자란 우리 부모여도 물려받은 게 있을 수는 있잖아요. 유전자라든지 뭐 끼와 재능이라든지 그런 브레인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뭐 돈을 벌었다, 자수성가를 했다, 어쨌든 간에 조부모의 영향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년은 조부모와 관련 지어가지고 우리 부모가 얼마나 좀 여유있게 살았는가 이걸 얘기한다 했을 때 월은 직접적으로 부모가 나한테 이제 내려줘야 되는 시기를 얘기해요. 부모가 나한테 내려줘야 된다. 내리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내리사랑. 내리갈굼 말고 내리사랑. 여기서 내리갈굼이 일어나면 나도 받은 게 없으니까 너도 거지로 시작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리사랑이 되면 고스란히 내가 받은 대로 아니면 받은 게 없더라도 정말 현명한 부모면 내가 힘들게 자라왔으니까 내 자식한테만큼은 적어도 이렇게는 해주지 말아야지. 뭐는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 있는 부모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게 이 월지에 있는 식신으로
접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에서 30세 되는 이 식신들이 잘 발현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관련한 그런 진로가 좀 펼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식신격이니까 연애에 있을 때는 유년 시절에 어떤 신동 소리를 들을 만한 재주나 재능이라고 하면은 이 월부터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접근이 됩니다. 아예 내가 유학을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부모가 밀어준다든지 내가 실제로 그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거 있죠. 그리고 학교 진학도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미대를 나온다든지 음대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뭐 한다든지 오디션을 본다든지 하면서 그런 걸로 계속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월에 대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진로나 환경들 이런 것들이 이게 생기는 거니까 이 식신이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래도 진행은 된다는 얘기죠. 진행은 된다. 이게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진행이 된다. 그리고 편안하다. 풍족하다. 식신 자체로 그렇게 막 갑자기 망하고 이러는 일은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수호신들이 항상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갑자기 망하고 잘못되고 그러는 경우는 잘 안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본인이 그렇게까지 막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거나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이 월지식신들이 가지는 이 사회성이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직업이 안 생겨요. 직업이 생겨야지 독립이 되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식신격들이 잘못되면은 직업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알바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시직, 계약직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결정타가 없는 거예요. 직업이 있더라도 계속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계약직으로 이렇게 전전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사업이나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고민들이 많게 됩니다. 흐름들이 계속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식신의 좀 다른 측면들이 그런 거예요. 손님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왔다가 간 손님이 또 안 온단 말이에요. 다른 손님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그 한 명이 뭐 100인분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계속 와야 되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로가 그러니까 열리긴 열리는데 직업 자체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거다라는 그 결정탄방이 딱 없다. 이런 거죠. 물론 이 월지 식신 가지고 직장 잘 다니고 공무원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반드시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억지로 다니든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충분히 그렇게 바꾸거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이 식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감 능력이랄지 의사소통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식신이 좀 보는 세상에 그런 사고관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조직에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내가 의지하고 배울 점이 있고 꼭 윗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윗사람의 역할이나 뭐 모범, 본보기 뭐 이런 걸 꼭 보여줘야지만이 막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사람 대 사람이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식신한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조직 안에서 내가 억지로 참고 인내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뭐 아부를 해야 된다?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월에 있는 이 식신들이 직업이 자주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이것저것 진로도 바뀌기도 하고 누구 소개로 뭐 새롭게 시작도 해보고 다양하게 막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나이 때면 여러 가지. 이 나이를 지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이 있으신 분들? 이 시기에 뭐 했는지를 생각하시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막 다 합니다. 진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이 식신이 있으면은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뭐 해물파전까지 다 겪을 소지가 있다. 이 식신 하나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편하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겠냐. 그런 사람도 있고, 개고생하는 식신도 있고, 진짜 안 해본 적이 없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월지 식신은 그 흐름들이 좀 따라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격국 용신 할 때 이제 설명했었는데 식신격 할 때 이 식신이 흐름이 좀 유려하려면 일간이 반드시 신강해야 되고 비경겁제 이제 뿌리들이 지지로 이렇게 발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것. 식신이 있으면 그 식신이 돈으로 이렇게 환산이 돼야죠. 근데 식신이 있는데 재성이 없다.
굉장히 그 우울합니다. 일은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수가 노래는 뒤지게 잘 부르는데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작곡가를 잘 만나가지고 좋은 곡을 만들어야 이름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만 잘 부르지 어디 그런 좋은 소속사라든지 그 운이 없어. 그러면은 맨날 남의 노래 부르면서 커버나 하면서 이제 살아야겠죠. 아마추어 가수처럼.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게 사실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기준이 아니라 아마추어 가수들도 노래 잘 부르거든요. 근데 자기 노래가 없는 거야. 유명한 노래 중에 자기 노래가. 그러니까 이제 남의 노래를 커버하는 걸로 이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 식신이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식신은 혼자서만 존재해가지고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 인성이 오면은 바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임극식 당하면은 이 생각이 많아지는 식신이 있죠. 인성이라는 게 또 생각 아닙니까? 또 문서 문제? 이 식신이 제가 이제 년월일시 하면서 이제 계속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식신이 년월일시 이렇게 있는데 인성에 개입이 들어온다. 이러면 이제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진짜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정신병자 돼요. 가족 간의 문제가 100%, 200%, 50000% 생깁니다. 육친 문제가 생긴다고요. 무조건 생겨요. 가족 간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인성이라는 거는 문서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 문서를 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식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집안을 일으킬 기둥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집안을 일으킬 기둥이면 나한테 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성이라고 하는 문서가 좋은 문서가 아니라 안 좋은 문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식신을 치니까. 식신은 내가 밖으로 나가서 집안을 걷어먹이고 살리고 그 지주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문서로다가 내 사지를 꽁꽁 묶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인성의 역할이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식신격의 가장 큰 흉신 자체가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파격이 되는 거예요. 식신이라는 격이 무너진다. 식신이라고 하는 손발이 그냥 사지가 다 잘리는 거예요. 뭐 묶이든 잘리든 쓰질 못하든 전원이 안 들어오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될 수가 없다. 집안에 반드시 아픈 환자가 있다든지 뭐 서류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한다든지 대체로 식신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먹는 걱정을 하게 돼요. 항상 먹을 걱정, 생존하는 걱정,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대한 게 엄청 높아져요. 그러면 난이도가 뭐 10짜리 난이도가 갑자기 1200으로 올라가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크니까 그냥 칼질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몬스터도 그 칼 한 번을 못 휘두르는 거죠. 심리적으로 정상이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압박을 받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좀 가족 간의 관계에 어떤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형제 관계조차도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경우가 좀 큽니다. 형제 관계에 대한 포지션이 뭐 동생이든 뭐 형제 위로 뭐 언니 오빠 누나 형이든 내가 적어도 딱 요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다 꼬여버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형제가 반드시 있어. 그리고 그 형제가 날 또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막 싸움이 잦거나 부모가 개입을 하질 않거나 개입을 하면 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뭐 그림을 잘 그린다, 뭐 음악을 잘한다, 뭐 계산을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아무리 그래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진로를 잡고 돈을 벌고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뜻대로 뭐 되다가 만다거나 뭐 어디 면접을 봐도 막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것처럼 어려운 현상들이 좀 생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성. 현실적으로 좀 봐라 이거죠. 그 인성의 문제라는 것은 가족 간의 문제라고 했죠. 가족 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뭐 그렇게 생겼는데 뭐 우리 집안이 그런데 그거를 재성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결을 하려면 빨리빨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문제 해결을 하고 처신을 잘해야죠. 아무리 열받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이 식신격이라든지 이 식신이 있는데 재성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성에 문제가 있다. 절대 감정적으로 해서 안 돼요. 그러면 1년 원수가 100년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식신격한테는. 식신격 또는 식신이 강한 사람한테는 원수가 되면 오래 남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이거야. 아시겠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잖아요.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게 좋다.
자, 오늘까지 좀 설명을 했고 좀 쉬었다가 지금 1시간 넘게 좀 달려왔는데 힘드네. 이번에 노래 절처봉생 하나 만들었죠. 갑신일 제가 아주 각 잡고 막 랩도 넣고 다양하게 했는데 이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마저 일하고 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숨결이 먹고 잿빛 하늘엔 검은 빛만 날카로운 침묵 끝에 모든 시간들이 멈춘 밤 잘려나간 날개론 더 날 수 없어 흩어진 내 조각들만 밟고 서있어 부서진 거울 속 낯선 저 표정 텅 빈 메아리만 돌아오는 심장 끝없이 추락하던 밤의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이 길 위에 나를 묶어둔 쇠사슬은 차갑고 점점 희미해져가 마지막 남은 불꽃도 까맣게 타버린 이 절망의 끝 가장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숨 어둠을 가르는 가느다란 틈 뭔가 깨어나 이상한 예감이 날 흔들어 절처봉생 운명을 깨워 값이 잃은 시간 거친 숨결 몰아쳐도 이 순간 절망 끝에 난 다시 태어나 Yes, I'm born again 봉생하여 나아가리 What's up? 폭풍 속에 부러져도 불은 살아남아 더 깊게 파고들어 진실을 찾아가 나무처럼 버텨봐 결국엔 숲이 될 테니 The root is my truth 내일의 싹을 틔우리 Yeah, 채떠미는 나의 시작 고통을 삼켜 다 태워버려 like a phoenix 더 높이 higher 불꽃처럼 타올라 이 어둠을 다 밝혀 상처는 빛이 돼 밤하늘을 가로질러 Check it out yo 무너진 폐허 위를 굳건히 딛고 쓰러진 모든 걸 끌어안고 난 더 위로 흙탕물 속 피어나는 꽃 한 송이같이 모든 걸 품고 단단해진 이 땅 위에 내가 서리 날 부수려던 칼날이 날 더 날카롭게 해 수천 번의 당금질 끝에 보석이 돼 I'm the one 더 예리해진 눈빛으로 과거를 베어 내 운명의 족쇄 It's already done 애교 막아서면 돌아가고 고이면 흘러 형태를 바꿔가며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 굳어버린 모든 것을 지혜롭게 적셔 마침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모든 걸 더 봉생 운명을 깨워 값이 잃은 시간 거친 숨결 몰아쳐도 이 순간 절망 끝에 난 다시 태어나 Yes, I'm born again 봉생하여 나가리 모든 걸 포기했던 그 순간 뺨을 타고 흐른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샘물이 되어 메마른 땅을 적시고 날 다시 비워내 다시 피어나 절처봉생 운명을 깨워 값이 잃은 시간 숨결 몰아쳐도 이 순간 절망 끝에 난 다시 태어나 Only when nights come 새로운 계절이 와 내 머리 위엔 찬란한 왕광 고개를 들어봐 이제 여기는 나의 시대 절처봉생 값이 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 절처봉 새로운 세상의 시작 절처봉생 자, 절처봉생 갑신일 이제 지나고 이제 을유일이죠. 오늘이 갑신일 새벽에
5시 해가지고 올려놨고, 이제 일지 식신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식신부터. 일지에 있는 식신, 이거 30부터 45세까지죠. 결혼을 해서 배우자하고의 관계, 또 처가 식구나 뭐 시댁 식구나 그런 가족 관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친가 부모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식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은 항상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간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인성이 개입되면은 가족 간의 문제가 좀 부정적으로 좀 많이 발달이 된다 했는데, 만약에 인성의 개입이 없더라도 이 식신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성과가 났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반드시 뭔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자꾸 돈을 뭐 어디다가 쓰든 뭐가 나오든 간에 그거를 자기 배불리는데 쓰지 않고 활용을 한다는 거죠. 뭐 여자의 경우에는 친정 식구 챙길 수 있고요, 당연히. 남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자금을 갖다가 뭐 쓸 수도 있고, 결혼이 늦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일지에 식신이 있다라는 거에 이제 뭐 일주론으로 좀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일지 식신이면은 기본적으로 내 배우자 자리에 식신이 있는 거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밥을 먹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배우자 밥을 먹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를 밥을 먹여주든 내가 배우자를 먹여주든, 그렇게 식신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긍정적이면은 내가 뭐 크게 한 게 없어도 배우자가 나를 막 밥 먹여 살려준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거겠지만, 내가 그 행위를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수평적인 관계가 과연 쉽겠냐, 어렵다는 얘기죠. 식신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해야 하는 일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흐름들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내가 윗사람도, 내가 회사를 다니는 사장님이 나를 어려워하는 거 있죠. 내가 뭐 늦었다고 뭐라고 하기는커녕 잘 쉬다 왔냐고 막 할 정도로 나한테 굽신거리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면 그 회사를 다녀주니까. 그런 식으로 다니는 거는 식신이 회사 생활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뭐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팀장님이 뭐 부장님이 나를 대우해준다, 나를 끝까지 믿어준다, 그러면은 식신은 목숨 걸고 다니죠. 그런데 모든 직장 분위기나 또 윗사람이 나 이렇게 다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 다 관행적으로 내부 비리도 있고 뭐 가혹행위나 무슨 뭐 관행적인 뭐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식신은 좀 그거를 잘 못 보죠. 본인한테 불똥 튀는 거야 당연히 용납 못하고, 자기가 좋게 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를 그냥 못 견디죠. 그러니까 대신 총대매다가 또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손 아랫사람과 관련이 많은 인생이 이 일지 식신입니다. 이게 윗사람보다도 손 아랫사람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 얘기는 나보다 나이를 먹은 사람을 만나도 항상 나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뭐 물어본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를 어려워하는 거죠. 챙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질머리들이 참는 쪽에 좀 돼 있지가 않아요. 항상 대우받는 쪽에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뭐 조금이라도 뭐 생채기 하나라도 좀 나오고 하면은 그거를 좀 못 견디는 사람들도 좀 덜어 있다. 이게 꼭 열받아서 보다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주변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챙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누구 눈치를 보면서 막 굽신거리고 어디서 누가 뭐라 했다고 막 혼나고 막 이러면은 그거를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식신에 대한 부분으로 뭐 긍정적인 면을 기대할 것 같으면은 일단은 하드캐리 한다. 내가 다양한 측면으로다가 발군의 역할을 발휘한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일지 식신이라는 거는 뭐 배우자도 배우자고, 나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습성 자체가 이 식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좀 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 같은 거를 잘 감추기가 좀 어려워요. 비밀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여기저기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되게 수다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일지식신에 많다. 대체로 이렇게 성향 자체가 적극적이고 호기심 많고 오지랖 많고 그런 사람들. 내가 웬만하면은 좀 상대를 좀 보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그나마 수월하거나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좀 실패가 따라올 수 있거나 상대방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이제 당연히 생길 수 있긴 한데, 길게 볼 문제겠죠. 결국에는 내 팔자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상대가 무슨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지식신에 대한 거 하여튼 내가 좀 많이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식신으로 타고났으면은 뭐 그렇게 살아야죠. 제일 좋은 거 갖고 태어났는데 10개 중에서 재관도 이긴다 하잖아요. 연애자평에는 식신 6이면 승재관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좋은 거 갖고 태어났으면은 베풀면서 살아야죠. 네. 식신 하나만 가지고도 조금 양반 기질이 좀 있다고 봐도 돼요. 남한테 좀 베풀고 좀 손해 봐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식신들은 좀 그게 된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되는 만큼 손해도 많이 봐야지 되고, 또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뭐 그러려니 해야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넓은 식신들이 인기가 많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넓으려면 또 돈도 많아야 돼요. 마음만 넓으면 안 돼. 사업은 다 망해가지고 마음만 넓고 돈은 없다 그러면 뭐 연락 오겠어요? 식신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게 해결이 돼야지 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 자기 사업 망해가지고 빌빌거리겠다 이러면은 마음이 넓어지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넓다 한들 뭐 필요성에 의해서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내가 풍족하면 남을 도와줄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식신은 이제 그런 것들이 포인트란 얘기인 거고, 시에 있는 식신에 대해서 좀 보자고 하면은, 시에 있는 식신은 이제 45세부터 60세까지의 요즘 나이로 중년을 담당하죠. 중년의 그런 식신. 뭐 60세까지 뭐 노년도 아닙니다. 이제 뭐 요즘 경로당 가면은 뭐 60, 70대 70은 이제 간 넘으면 맞아 커피 탄다고 심부름 시킨다고 하잖아요. 뭐 70세 뭐 애기라고 하면서, 왕고 언니가 막 100세 바라본다 하면서 90대는 뭐 저기라고, 80대도 이제 중간 고참이고, 요즘이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요즘 60대도 보면은 거의 뭐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 나이가 을사년이잖아요. 올해가 가수 이승환이 을사년생이거든요. 이승환이 이제 환갑인 거예요. 환갑. 만 나이로 60세 딱. 이승환이 을사년생이니까 참 격세지감이죠. 이승환이 60살이라는 게. 이승환이 65년생, 신승훈이 66년생인가? 이승철은 확실히 66이고, 아 신승훈은 67이었구나. 변진섭이 66이었다. 변진섭이. 이승환이 65고 변진섭 66. 변진섭, 이승철 66, 신승훈 67, 강수지도 67이죠. 이제 다 60세 뭐 세대죠. 뭐 다 옛날 연예인들. 자, 아무튼 이제 시로 가면은 자식하고의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서 시에 식신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보통 자식 중에서도 딸과의 인연이 좀 두드러집니다. 아들보다 딸하고의 인연이 좀 두드러지고, 그리고 또 내가 친정 부모 있죠. 뭐 여자의 경우 친정 부모, 뭐 친가 부모, 친가 부모한테 내가 자식 역할, 자식 노릇을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이렇게 시에 식신이 있으면 자식 노릇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자식 노릇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를 모시는 그런 나이가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관련된 이슈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식신이 있으면은 하여간 신부모하고 좀 관련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식신이 또 공부도 되잖아요. 공부.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한다. 이것도 되겠죠.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 기술 배운다. 새롭게 도전한다. 그것도 될 수 있고요. 뭐 직장생활, 공무원생활 뭐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서
뭐 창업한다 이것도 되고 하고 싶은 거 이제 하는 거죠. 시에 식신이 있으면은 그 늦은 나이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꼭 그 나이에 해당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순서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순서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람은 1년을 만났다. 그러면은 연에 뭐 상관 있고 월에 뭐 편관 있고 일에 뭐 비견이 있다고 하고 뭐 시에 식신이 있다. 이러면은 식신의 기능이 그 사람을 만나는 마지막에 발동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을 만났으면 추나추동이잖아요. 봄에 만나가지고 겨울에 헤어졌다 치면은 겨울에 해당하는 그 계절에 식신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식신의 모습이 뭐 긍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식신의 여유 있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연애 식신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처음부터 식신의 모습으로 내가 먼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든 다가가든 뭐 먼저 이렇게 뭐 선물이라도 하든 하여튼 식신이 있어야지 먼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식신이 있으면은 움직입니다. 밥 먹자고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팔자에 정해진 이치예요. 식신이 있는데 내가 안 움직였다? 그럼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식신이 있는데 움직였다. 그럼 좋아하니까 움직인 거예요. 식신은 자기가 안 좋아하면 안 움직여요. 절대로. 자기가 좋아하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네. 약간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1시간 38분? 뭐 노래 들은 시간이랑 뭐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9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오늘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그쵸? 많이 했죠?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위치별로 이렇게 식신이 각각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식신의 정의 하면서 뭐 상관하고의 차이, 재성하고 또 뭐가 다른지, 아까 식신생재하고 제격투식, 뭐 제투식신 이런 거 얘기했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고, 제가 또 편집해서 이제 올려놓을 때 반복해서 좀 숙달하시고, 또 시리즈별로 해서 제가 좀 시간 나는 대로 다른 것들도 뭐 상관도 하고 정제 편제도 하고 그렇게 10개 십성을 쭉 달리는 그날까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주를 알았어, 내 운명을 보았어. 힘들었던 건 왜 그런지 알았어. 그랬던 마음 이젠 위로가 되네. 반복됐던 내 삶 인연법으로